나와 함께 춤을 3.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 마약을 시작한 것은 그부들의 장난이었다고 한다. 모두 시험 삼아서도 마약을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상례인데 처음부터 시치미를 떼고 교만을 떤다고 생각한 그부들 중 한 명이 몰래 민유의 넓적다리에 주사를 놓아준 것이 문제였다. 그렇잖아도 유학생활의 외로움에서 허덕이고 있던 터에 그 주사를 맞고 나니 천상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단다. 7급은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아가면서 돈을 벌어 마약을 사야 하는 중독자가 되었으니 갈 때까지 간 상태였다. 마지막 구제책은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이 야단을 치고 있었다. 그곳 현지의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민이란 이름을 가진 이 집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나도 이 일로 인해 바빠졌다. 날마다 울부짖는 이 집 딸의 행패에 일거리도 늘었다. 일정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민이는 마약의 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난리를 쳤다. 나와 동갑내기인 민이는 얼굴에 그늘이 지고 턱밑이 툭 늘어져서 몸을 움직이기도 싫어했다. 세수도 잘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몸에서 악취가 풍기기도 했다. 침을 개게 흘리고 혼이 빠진 모습으로 창밖을 응시하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주는 찬물 컵을 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이 집안의 안주인인 하교수는 종교의 힘을 빌린다고 교회 목사를 청빙했다. 그 구역의 식구들이 모여 앉아 민이를 가운데 놓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다. 저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나는 저들의 모임에 끼어들었다.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소란하게 몸을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때로는 잔잔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건하고 부드러운 음의 찬송을 부르기도 했다. 거실에 장식품처럼 놓여있던 피아노를 치는 바람에 집안은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저들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다 좋은 말들이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 귀에 들어왔다. 민이는 하나님의 딸이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서라는 내용의 말씀을 목사님이 열심히 힘을 다해 땀을 흘려가면서 전한다. 그런데 듣고 있는 민이는 그저 멍청하게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엉뚱하게도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분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가.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는가. 아주 단순한 요구였다. 아버지라고 믿기만 하라고 야단들이다.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생각한다. 자신의 아버지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그 자리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천하 만물을 주무르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맞아들이면 되는 일이다. 마약을 끊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모두가 안달을 하면서 야단치고 매달리는 소동 속에서도 민이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게 엉뚱의 그 화살이 내게 떨어져서 급소를 맞았다. 혼자서 슬그머니 내 부엌방에 들어와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딸이 되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나를 친딸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에 이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계없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야. 마치 초등학교 시절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면서 울었듯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것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내가 나인 것만으로 존재 이유가 충분해.
하나님의 자신의 딸을 사랑할 것이니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 나를 나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은 순간에 다가왔다. 이런 의미 있는 순간이 번개처럼 번쩍하는 순간으로 다가왔다. 아, 세상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목이 있고 내 목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자 기쁨이 충만하게 차올랐다. 내가 배불뚝이건 다리에 살이 올라 나무 토막처럼 통통하든 그게 무슨 문제인가. 내 코가 납작하고 광대뼈가 나오고 눈이 단추구멍처럼 쪽 째졌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나는 나로 족한 법이 아닌가.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딸이다. 들판에 피는 들꽃도 자기의 역할을 하듯 나도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일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 족하다. 그러자 입에서 미니를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 모두가 힘차게 부르던 찬송이 술술 터져 나왔다. 설거지를 해도 입에서 흥얼대는 노랫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다. 여느 때처럼 하교세 동료들이 오랜만에 몰려왔다. 딸 미니가 아프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모여 회의를 하는 중이다. 내가 할 일은 미니가 거실에 나오지 못하도록 잡아둬야 한다. 얼른 다과상을 차려내고 그녀의 방으로 가서 방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꼭 잡아야 한다. 해서 허둥거리면서 다과상을 봐주고 저들의 차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병든 이 집딸을 돌볼 마음에 바빠서 몸에서 열이 났다. 조금 전 그 방을 나올 적에 유리잔을 방바닥에 내던져 깨트렸는데 만에 하나 그 위로 맨발로 걷는다면 큰일이다. 내가 성형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집딸이 추물인 내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 왜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집안에 많은지 온몸에서 열이 났다. 손님들에게 다급하게 차 주문을 받아 적느라고 어서 주문하라고 재촉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속에서 밀려오는 열기로 인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어머머, 저 애 참 귀엽게 생겼다. 하거스의 동료 중에서 제일 나이가 지긋한 분이 나를 보고 그렇게 외쳤다. 그러자 모두의 눈이 나에게 쏠렸다. 저들의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나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머무적거렸다. 어머머,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2년 전 우리가 여기 왔을 적에 차 주문 받았던 그 애냐? 그러자 하교수가 웃으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얘 아주 귀엽게 생겼다. 개성 있는 생김새야. 저 눈 좀 봐라. 얼마나 특징이 있니? 눈에서 기막히게 예쁜 빛이 반짝거린다. 기쁨과 편안이 넘쳐나는구나. 내 일생에 저렇게 예쁜 눈을 본 적이 없어. 그러자 여기저기서 입을 열었다. 저 튀어나온 광대뼈 너무 귀엽다. 늘 텔레비전에 나오는 완벽한 미에 비해 얼마나 개성있고 깔끔한 아름다움이니. 어머어머, 웃을 적에 옥리박이도 너무 귀엽다. 단추구멍처럼 쪽 째진 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 나오는구나. 너무 귀여워서 바비 인형이라도 보는 기분이다. 그러자 모두 손뼉을 치면서 오늘 정말 귀여운 여자를 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작은 키에 딱 어울리는 얼굴이야. 맞다, 맞아. 우린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에 식상한 거야. 저 곱슬머리도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배우는 너무 완벽한 아름다움을 깨치기 위해서 일부러 인중에 검은 점을 해박았다는 소문도 있더라. 요즘은 음악도 언밸런스 곡이 인기야. 현대인이 완벽함에 지쳐가고 있다는 증거지. 그러자 저들의 이야기는 소피아 로렌이라는 여보에게 쏠렸다. 지나치게 큰 젖가슴에다가 너무 눈이 커서 밸런스가 맞지 않지만 그 배우는 얼마나 개성이 있는 배우냐. 얼굴에 비해 입이 너무 커서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모습에서 창조주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찾는 기분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대화로 가기 시작했다. 길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주공깨 투생인 못생긴 여배우도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짠하게 사로잡았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다. 나중에 저들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갔다. 유리구슬 중심에 박힌 찬란한 색깔이 유리알을 예쁘게 만들어내듯이 인간도 생긴 외모가 어떻든 속에겐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다. 더 나아가 고운 영혼의 색깔이 눈에 보이는 외모를 초월해서 놀라운 광채를 내는 것이란 토론까지 저들은 벌이고 있었다. 역시 교수들다운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주방으로 돌아온 나는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진짜로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 살갗에서도 윤기가 흐르고 전신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자신의 어디에 이렇게 아름다운 면이 숨어 있었던가. 변한 것이 있다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실밖에 없는데 이런 얼굴로 변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딸로 귀한 존재라는 발견이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었다니. 나는 나 자신이 끌어안고 여직 살아왔던 심리적 현실에서 깨어나 실제의 현실로 돌아왔다. 자신은 미운 여자가 아니다. 추물이 아니다. 자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사실에 이르자 편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춤을 추면서 넓은 집 주방을 한 바퀴 빙그르 돌았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기획은 봄의 소리의 왈츠곡이 천상에서 웅장하게 흘러 퍼졌다. 그 음을 따라서 나는 멋지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런 멋진 얼굴을 성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나는 나 자신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김새의 존재다. 이런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던 걸 몰랐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그간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모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느라고 춤을 추면서도 머릿속은 아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찌들어버린 어머니를 향해 가기도 하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불쌍한 거지에게 달려가기도 했다.